인류 최후의 오지로 불리는 파미르 고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고마워요. 덕분에 저녁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파미르 고원의 한 어린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름도 낯선 나라 타지키스탄에서 파미르 고원에서 다시 한번 일으킨 한국인들의 기적. 러시아, 중국, 유럽의 최첨단 중장비도 접근할 수 없던 곳에서 어떻게 타지키스탄에 사는 동물인 야크를 활용해서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인의 선한 기적이 더 많은 분께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 라술로바입니다. 올해 26살이 되었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축하를 보내며 모스크바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넉넉한 월급과 최첨단 시설에서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제 고향인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파미르 고원은 세계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이곳은 웅장한 설산과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지만 그 거친 환경 때문에 현대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요. 특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고 공부하러 떠난 10년 동안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제 오래된 지프차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 들어갈 때 해질녘 풍경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집집마다 등유 램프를 밝히고 아이들은 해가 지기 전에 숙제를 서두르는 모습. 모스크바에서의 10년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교육학 석사 졸업장이 든 가방을 쥐고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리라 다짐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과 의자도 부족하고 천장은 비가 새며 교과서도 귀한 현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수업은 불가능해지고 아이들은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모스크바에서 배운 교육 이론들이 이곳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만이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하며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정말 가난했었나요? 라임이 물었어요. 그래, 한국은 과거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단다. 1960년대만 해도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았어.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 아이들은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교실은 어둠에 잠겼어요. 아이들이 서둘러 책을 모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야 해요.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 어려워요. 차피나가 말했어요. 등유 램프를 켰지만 희미한 불빛으로는 글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밤에 램프 하나로 수업 준비를 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전기가 없는 이곳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고사하고 책을 읽을 빛조차 부족한 환경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일찍 학교에 도착해 창가에 책상들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자 태양계에 대해 가르쳤어요. 라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주선은 어떻게 날아가나요? 저도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꿈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꿈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는 만큼 수업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파미르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와 함께 하루 중 해가 비치는 시간은 겨우 7, 8시간에 불과해요. 창밖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모스크바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입니다. 언젠가 이 마을에도 전기불이 켜지리라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이들의 미래도 그만큼 밝아질 테니까요. 첫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곳 파미르 고원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모스크바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라요. 맑은 날에는 창가에서, 흐린 날에는 램프 주변에 모여 수업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가르쳤어요. 60년 전 한국의 국민 소득이
타지키스탄보다 낮았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는지 설명했지만 수업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지난주에는 러시아 원조단체가 태양광 패널을 약속했지만 파미르의 극한 환경을 이유로 지속적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전 중국 기업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죠. 어제 라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도 언젠가 전기불이 들어올까요? 확신을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 마을 이장님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알리나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광장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에너지 개발 전문가 김석훈입니다. 그는 파미르 고원의 풍력 자원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마을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학교를 보여드리자 김석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리나 선생님, 이 마을에 소규모 풍력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여러 기업들이 포기했었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저희에게 불가능은 도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김석훈 씨의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지만 대부분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어요. 마을 이장인 라이모프 씨가 말했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팀은 2년 전 엄청난 장비를 가져왔지만 첫눈이 내리자 모두 철수했습니다. 중국 팀은 수백 개의 태양광 패널을 약속했으나 우리 고원의 강풍을 견디지 못할 거라며 계획을 취소했죠. 유럽 NGO는 풍력 터빈을 세웠지만 영하 30도의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고장났습니다. 김석훈 씨는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파미르의 극한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접근법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설명에도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이, 당신의 열정은 좋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약속을 듣고 이미 실망했어요. 당신도 같은 실패를 겪게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라임이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김석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전의 실패는 그들이 파미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저녁에 김석훈 씨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제 회사에서도 반대했어요. 극한 지역 에너지 개발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파미르는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 험준한 산맥에서 그 어떤 대형 중장비도 접근할 수 없는 이곳에서 정말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김석훈 씨는 마을 전체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세기, 계절 변화를 기록하고 겨울철 최저 온도와 적설량까지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알리나 선생님, 우리는 성공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력 공급이 아닌 파미르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 후 김석훈 씨는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펼친 설계도는 이전에 본 어떤 발전소 계획과도 달랐어요. 김석훈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파미르의 지형과 기후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야크 캐러밴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계획은 놀라웠어요. 전통적인 대형 풍력 터빈 대신 작고 모듈화된 풍력 장치 여러 개를 파미르 고원 곳곳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운송 방식이었어요. 김석훈 씨가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도로가 없어 중장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크를 이용한 운송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파미르의 야크는 수천 년 동안 이 극한 환경에 적응해왔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마을 노인인 오르조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크로 어떻게 현대의 기술을 운반한다는 겁니까? 김석훈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항상 창의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기에 더 혁신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는 특별히 설계된 야크용 운반 장비를 보여주었어요. 각 풍력 터빈 부품이 작은 모듈로 나뉘어 야크 한 마리당 최대 100kg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미르의 전통 유목민 이동로를 따라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사용된 이 길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김석훈 씨는 저희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풍력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간단한 풍차 모형을 만들며 물리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언젠가는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라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프로젝트가 끝나면 학교에 작은 과학 실험실을 만들어 줄게. 그럼 너희도 에너지와 공학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벌써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석훈 씨는 현지 목수들과 함께 특수 야크 안장과 운반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재료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혁신적인 접근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불확실했지만 이전의 시도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파미르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파미르와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주 후 마을은 큰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석훈 씨의 계획에 따라 야크 캐러밴 여단이 결성되었어요. 마을의 유목민 가족들이 자신들의 야크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산맥을 야크와 함께 넘어왔습니다. 유목민 대표 바오드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그 지식이 마을에 빛을 가져올 거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캐러밴은 10개 팀으로 나뉘었고 각 팀은 5, 7마리의 야크와 2, 3명의 안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쿠이나바르드 산의 지혜라 불리는 노련한 안내자들의 참여였어요. 이들은 파미르 고원의 모든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GPS도 중요하지만 쿠이나바르드의 지식은 더 귀중합니다. 김석훈 씨가 말했어요. 그들은 어떤 디지털 지도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캐러밴이 출발하는 날, 마을 전체가 모여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야크들은 특수 제작된 안장에 풍력 터빈의 부품들을 실었고 각 동물마다 200kg까지 짐을 나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언덕에 올라 캐러밴의 행렬을 지켜보았어요. 긴 야크 행렬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고대 실크로드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야크들이 정말 그 무거운 기계를 다 나를 수 있을까요? 라임이 물었어요. 야크는 파미르의 영웅이란다. 이 추위와 고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지.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서도 야크는 포기하지 않아. 저녁에 김석훈 씨는 학교에서 특별 과학 수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풍력 에너지의 원리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했어요. 단순한 도구로 작은 풍차 모형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과학의 실제 응용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든 이 작은 풍차와 우리가 설치할 풍력 터빈은 원리가 같아요. 김석훈 씨가 말했습니다. 차이는 단지 크기뿐이죠. 첫 번째 야크 캐러밴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랑스럽게 임무 완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캐러밴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크들은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풍력 터빈 부품을 운반했고 여러 작업장에서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도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우리는 300kg 무게의 발전기 핵심 부품을 4,500m 높이의 고개를 넘겨야 합니다. 김석훈 씨가 계획표를 보며 말했어요. 이건 야크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그는 특수 운반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3마리의 야크가 함께 끄는 특수 제작 썰매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 시도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출발 당일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대부분의 팀원들은 다음 날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김석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의 결단력에 모두 긴장했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캐러밴이 출발했고 저는 라임과 몇몇 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배웅했어요. 우리 선조들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 때 더 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출발 전 김석훈 씨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이틀 동안 캐러밴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어요. 셋째 날 아침 라디오 통신이 잡혔습니다. 베이스 캠프 듣고 있나요? 우리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발전기가 무사합니다. 환호성이 마을에 퍼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캐러밴이 깊은 협곡에 도달했는데 예상보다 넓어 야크들이 건널 수 없었어요. 김석훈 씨는 즉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협곡 양쪽에 말뚝을 박고 케이블을 연결해 가니 케이블레이를 만들었어요. 발전기를 여러 개의 작은 모듈로 분해 하나씩 운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캐러밴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지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일 뿐입니다. 김석훈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학교에서 김석훈 씨는 아이들에게 이번 여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물리학, 역학,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한 생생한 수업이었습니다. 발전기 운반에 성공한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풍력 터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핵심 베어링 부품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극도로 정밀한 이 부품은 터빈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비 부품은 있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석훈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있었지만 지난 눈사태로 그 부품을 실은 야크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행히 사람과 동물은 무사하지만 화물은 더 큰 문제는 타지키스탄의 국경 봉쇄로 인해 새 부품을 공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국제 공급망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2개월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김석훈 씨의 팀원이 말했어요.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체념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김석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대장장이가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카리모프 할아버지, 마을의 오래된 대장간을 운영하는 장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그저 농기구를 고치는 사람일 뿐입니다. 현대적인 기계는 당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석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마을 대장간은 특별한 작업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김석훈과 그의 팀은 손상된 베어링을 분석하며 카리모프 할아버지에게 작업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너무 정밀한 작업입니다. 제 솜씨로는 카리모프 할아버지가 망설였어요. 김석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현대 기술을 알려드리면 당신은 파미르의 금속 가공 기술을 보여주세요.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3일째 되는 날 김석훈 씨는 팀원들과 함께 손상된 베어링을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정밀 부품의 안쪽 레이스레이스가 균열되어 있었고 이를 교체하지 않고는 터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검토해봅시다. 김석훈 씨가 말했어요. 첫째, 새 부품을 기다리는 것. 둘째, 설계를 수정해 이 베어링 없이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셋째, 현지에서 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 카리모프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제 대장간에서는 간단한 농기구만 다뤄왔지만 소련 시절 탄광 장비를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임시 방편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석훈 씨는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계를 수정하겠습니다. 출력은 줄어들겠지만 더 단순한 베어링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터빈 설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최대 출력의 70%만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었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었어요. 여러 개의 작은 베어링을 사용해 하나의 큰 베어링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석훈 씨가 설명했어요.
농기계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베어링도 우리 목적에 맞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왔습니다. 오래된 농기계에서 베어링을 기증하는 가정도 있었고, 소련시대 트랙터의 폐부품에서 유용한 자재를 찾아내기도 했어요. 작업 중에도 김석훈 씨는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학교에서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주며 공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어요. 공학은 완벽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약 속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된 터빈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설계보다는 효율이 낮았지만 파미르의 강한 바람을 고려하면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어요. 테스트 결과 베어링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예상보다 높은 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리모프 할아버지가 만든 특수 윤활유 덕분에 영하 30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엔지니어링입니다. 김석훈 씨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더 견고한 해결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풍력 터빈을 설치할 준비가 되었고, 파미르의 어둠을 밝힐 첫 빛이 곧 켜질 예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풍력 터빈 설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터빈은 3주간의 쉼 없는 노력 끝에 완성되었어요. 아직 전체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 하나의 터빈으로도 학교와 주변 몇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첫 번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김석훈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온종일 바람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파미르의 특성상 해가 지면서 산골짜기를 통해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교 앞마당에 전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석훈 씨와 팀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위치가 들려 있었어요. 준비됐나요? 김석훈 씨가 물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학교 건물의 전구가 희미하게 깜빡이더니 점점 밝아졌습니다. 성공했다. 누군가 외쳤고 곧 환호성이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어요. 파미르의 깊은 어둠 속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자 밝은 전등빛 아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아이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밤에도 글자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특히 라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제 우주비행사 꿈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전등 아래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그들에게 펼쳐진 새로운 가능성을 실감하는 듯했습니다. 김석훈 씨의 특별한 과학 수업을 진행했어요.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달되는지, 풍력 에너지의 원리는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기 회로를 보며 환호했어요.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석훈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터빈을 설치하고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학교의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닌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날 밤 라임이 떠나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불과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잖니. 우리도 할 수 있단다. 파미르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첫 전기불이 켜진 후 마을에는 더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석훈의 팀은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김석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매일 저녁 특별 기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풍력 터빈의 기본 유지 보수 방법을 가르쳤지만 곧 청소년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라임은 모든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야크 캐러밴 시스템과 현대 에너지 기술의 결합은 파미르에 완벽하게 맞는 해결책입니다. 김석훈 씨가 말했어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팀은 학교에 작은 실험실도 설치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 실험 도구와 간단한 컴퓨터가 갖춰진 이곳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디지털 세계를 경험했어요. 저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과목들과 함께 이제는 기초 전자공학, 재생에너지, 컴퓨터 활용 등 새로운 과목들이 추가되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배웠던 최신 교육 방법들을 드디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야크 캐러밴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던 그들이 이제는 에너지 인프라 유지 보수 전문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산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오드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그 지식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 우리 마을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추가로 5개의 터빈이 설치되었고 마을 대부분의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훈 씨는 특별히 설계된 배터리 저장 시스템도 설치했어요. 파미르에 강한 바람이 불 때 충전해 두었다가 바람이 약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수업을 마친 후 저는 아이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교실 너머로 확장되고 있었고 꿈은 더 이상 어둠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김석훈 씨의 지식 전파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파미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마을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파미르의 겨울밤은 더 이상 완전한 어둠이 아니었어요. 언덕과 계곡 곳곳에 설치된 12개의 풍력 터빈이 마을 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추던 과거와 달리 이제 마을은 저녁 시간에도 활기찼습니다. 가정에서는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수공예품 생산이 늘어났어요. 여성들은 밤에도 전통 자수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작품은 품질이 향상되어 카불과 두샨베의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야간 수업이 정규 과정이 되었고 성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김석훈 씨가 설치해준 컴퓨터실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인터넷을 경험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야크 캐러밴 루트를 따라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석훈 씨가 기쁘게 보고했어요. 전통적인 유목민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휴대용 소형 풍력 발전기와 배터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도 기본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 광장에는 공동 워크숍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함께 모여 전통 공예품을 만들고 에너지 시스템의 소형 부품을 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로운 결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라이모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훈과 그의 팀은 계속해서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파미르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코팅과 윤활유가 개발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들은 이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반짝이는 불빛이 산등덩이를 따라 펼쳐진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완전한 어둠이었던 계곡이 이제는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임의 말처럼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야크 캐러밴 에너지 모델의 성공 소식이 파미르를 넘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대표단이 찾아와 우리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워갔어요. 타지키스탄 정부 관계자들도 방문하여 이 혁신적인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설계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산악 마을에서도 사용될 거래요.
영국 국영방송에서는 파미르의 빚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이 프로그램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방영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거의 접근 불가능한 오지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야크 캐러밴과 현대 기술의 결합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여주었어요. 김석훈 씨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 모델을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더 고립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도 동등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파미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혁신은 이제 전 세계 고립된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도전한 한 사람의 결단과 한 마을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 마을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학교 앞 광장에 모여 야크 에너지 협동조합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어요. 이 협동조합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김석훈 씨가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터빈 유지 보수부터 새로운 설치, 인근 마을로의 기술 전파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어요. 이전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던 청년들이 이제는 마을에 남아 에너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야크와 함께 이 산맥을 넘나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첫 이장으로 선출된 바우드르가 말했어요. 이제 그 전통이 현대의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학교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의 출석률이 95% 이상으로 높아졌고 학업 성취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해가 지면 집안일을 도와야 했던 여학생들이 이제는 야간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라임이 두샨베 대학교의 공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마을 최초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선생님, 라임이 기쁨에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더 많이 배워서 우리 마을과 같은 곳들을 돕고 싶어요. 언젠가는 김 선생님처럼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고립된 오지가 아니라 혁신과 발전의 중심지로 변모했어요. 타지키스탄 곳곳에서 사람들이 야크 캐러밴 모델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김석훈 씨의 팀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저녁 수업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면 예전의 절망적인 어둠 대신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마을이 보입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프로젝트가 완성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김석훈 씨가 파미르를 떠나기 전 마을 전체가 모인 작별 행사가 열렸어요. 학교 운동장에는 모든 세대의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은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김석훈 씨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김석훈 씨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어요. 이제 파미르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알리나 라술로바로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최신 교육학을 배웠지만 진정한 교육의 힘은 여기 파미르에서 경험했어요. 전기가 들어온 교실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설치된 터빈들이 바람을 받아 돌아가며 예전에는 별만 반짝이던 파미르의 밤하늘 아래 또 다른 은하수를 만들어냈어요. 김석훈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세상에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그 해결책을 찾아낸 것처럼
다른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파미르의 밤하늘을 수놓은 빛들은 이제 단순한 전기가 아닌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히말라야부터 안데스까지 세상이 어떤 외딴 곳도 포기할 가치가 없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파미르의 빛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파미르 산맥의 작은 마을에 희망의 빛을 켜준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진정한 협력의 가치가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의 정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든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이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